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죽공예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광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키트는요, 카드 지갑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해서 키트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실과 바늘 두 개가 이렇게 함께 동봉이 돼서 나갈 겁니다. 작업을 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카드 지갑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 지갑이고요.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도 같이 넣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작업은 여기서 여기까지 바느질을 하실 거고요. 가죽공예에서 쓰이는 바느질은 새들 스티치라고 해서 일반 바느질하고 다르고요. 바늘 두 개로 사용이 되는 바느질을 오늘 배우실 겁니다. 가죽공예를 처음에 하려면 이렇게 패턴을 제작을 해야 되고요. 카드 사이즈에 맞게 그 여유분을 둬서 바느질 하는 라인까지 잡아서 패턴을 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여기 있는 것처럼 똑딱이 작업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할 땐 스프링 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프링 도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엣지 코트라고 해서 여기 단면에 색깔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타라고 해서 이렇게 바느질 할 수 있는 구멍을 뚫는 치즐이 나는 공구가 있거든요. 이걸로 망치로 두드려서 이렇게 두드려서 구멍을 낸 다음에 바느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정의 이제 과정들이 좀 많아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집에서는 할 수가 없고 도구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작업을 해주고 바느질만 가능하게 키트를 제작했습니다. 우선 바늘 보시면 여기 키트 안에요. 실과 바늘 두 개가 동봉이 되어 가거든요. 실은 가죽공예 실로 일반 실이 아니라 가죽공예 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도 일반 바늘이 아니고 가죽공예용 바늘로 약간 끝은 뭉뚱하면서 또 귀는 조금 커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바늘하고 다르니까 요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실 길이는 보통은 바느질 하는 길이에 바느질 해야 되는 길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잡고 자르시면 되거든요. 우선 바늘을 끼우시고요. 이게 바늘을 매듭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늘 사이즈의 한 3분의 2 정도를 잡아서 실과 실 사이를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것을 3번을 하시면 돼요. 2번, 3번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쫙 끌어내려서 이렇게 하시면 손으로 매끈하게 잡았을 때 매듭이 하나도 없어야지 가죽 사이를 통과하게 되거든요. 요거를 양쪽 끝에 바늘을 2개를 다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양 끝에 바늘이 되어 있으면 여기 첫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송곳으로 제가 구멍을 뚫어놓은 곳이 있거든요. 2개를 딱 넣어서 실이 반이 되도록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위에 있는 것을 앞으로 보내서 위에는 2번 감침질을 해주셔야지
카드를 많이 넣고 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느질을 항상 2번 감춰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바느질 새들 스티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빼내시고요. 이 실을 위로 놓고 이건 밑에서 위쪽으로 나 반대쪽으로 당겨 주시고 요거를 잡아서 이렇게 당겨 주셔야 돼요. 요 구멍이 보시면 사선으로 이렇게 나 있을 거거든요. 그 사선 방향으로 실을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는 바늘을 다시 넣으시고요. 항상 이면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잡으시고요. 당기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여기는 사선 방향으로 실이 표시가 될 거고요. 뒷면에는 일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새들 스티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느질을 하게 되면 일반 홈질이나 재봉틀에서 하는 바느질보다 훨씬 탄탄하고요. 한 땀이 끊어져도 거기서 멈추고 쭈루룩 풀리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장을 만들 때 튼튼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새들 스티치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메이드가 훨씬 더 탄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가죽공예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바느질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는 사선으로, 뒤에는 일자로 작업이 되었고요. 이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요. 매듭 지을 때는 앞에 바늘을 뒤로 보내줍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왔는 길을 거꾸로 한 땀을 올라갑니다. 이렇게 놔주시고 뒤에 있는 바느질을 앞으로 보내세요. 여기도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온 바늘을 다시 한 땀 더 뒤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2땀을 백으로 스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2땀이 실이 2개 겹쳐지게 되고요. 뒤에는 이렇게 실이 2개 한꺼번에 뒤쪽에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집에 있는 쪽가위나 가위로 한 1mm, 2mm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실이 보이실 거거든요. 라이터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이게 매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카드 지갑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처음에는 여기가 조금 뻣뻣하거든요. 집에 있는 망치 같은 걸로 두드려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카드 지갑을 쓸 수 있거든요. 옆에 작업도 해볼까요? 예쁜
카드 지갑 완성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가죽공예 카드 지갑 완성입니다. 제가 여기 두산동에서 5년째거든요. 가죽 공방 운영하고 있는데 가죽이라는 매력에 저도 처음에 너무 커서 배우러 다니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공방들이 많지 않아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전 수성구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참여하면서 가죽공예를 배우게 됐고 또 전시회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가죽공예를 접하게 됐는데 충분히 다른 분들도 여기서 또 배워서 또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배워서 온라인으로 또 마켓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창업에 대한 기대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지만 온라인으로 요즘은 또 마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도 있고 취미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인들끼리 나눌 수 있는 카드 지갑이나 뭐 팔찌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선물하기 굉장히 좋고 또 가죽이라는 특성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선물하기에 굉장히 좋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고 또 지역 주민들과도 가죽공예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들거리장 하면서 많은 주민들 만나고 싶었는데 그게 못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지나가시다가도 공방에 들러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가죽공예에 대한 얘기를 나누셔도 되고 모르시는 부분들 질문을 조금 남기셔도 제가 충분히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온라인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